오늘 4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과정으로 이제 동영상 재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MX 플레이어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카오톡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카카오톡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몇 가지 설정할 것들이 있어서 좀 볼게요. 카카오톡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위쪽에 있는 화면하고 아래쪽에 있는 화면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래쪽에는 돋보기, 사람 얼굴처럼 생긴 거에 더하기, 뭐 톱니바퀴 그림 이런 거 있고, 아래쪽에는 사람 모양,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몇 개 있어요. 어제 컴퓨터 이제 뭐 그 대회에서 요 문제가 나왔어요. 요거. 그러니까는 대화를 하거나 친구들을 초청하고 싶을 때 어떤 아이콘을 누르는 거냐 하고 나왔는데, 보기가 1, 2, 3, 4였어. 두 번째였죠. 두 번째. 첫 번째 거는 여기서 찾는 거야. 여기서 찾는 거야. 내 지금 친구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안에 친구들이 들어있는데, 연락처를 모르겠어, 내가. 연락처를 모르겠어. 이 친구하고 대화를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찾느냐 이거지. 예를 들면,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찾을게요. 여기 있네. 이준규라는 사람을 찾았어. 우리 막내, 막둥이. 여기 친구 이렇게 3명이 있네, 3명. 똑같은 아이인데, 배 장면이 배가 있어요, 배가. 얘가 지금 이제 운전하는 배. 이렇게 파도를 뚫고 이제 가는 거를 지가 찍었나 봐. 조타실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 아이콘으로 만들어 놨나 봐요. 항해하는 거예요? 이런 바다를 뚫고 가는 거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이제 막 위험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갑판에 나가 있으면 위험하지. 그렇죠. 이 파도에 그냥 막 위험하겠지. 근데 실제로 배는 이 밑에가 오뚜기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배가 거꾸로 처박혀 있어도 다시 원위치가 된대요. 배가 침몰되거나 이렇게 어디 부서져 갖고, 그러니까 뭐 전쟁 중에는 포탄을 맞아서 부서지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절대로 그럴 일은 없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월호는 그 선주가, 배 주인이 배를 개조한 거야. 불법 개조. 아래쪽에 물을 담아놔요. 물을 무겁게. 그 오뚜기처럼 밑에가 무거우니까 똑바로 쓸 건데, 그 물 담는 데를 줄인 거야. 균형수라고 하는 그 공간을 줄여서 화물칸을 늘린 거예요. 화물칸을. 불법 개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가라앉았지. 나쁜 놈들이지. 요 사진을 이렇게, 이거 사진이 지금 한 장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 장이죠, 한 장. 8장 사진 있다 그러네. 이렇게 후려잡히면, 잘생겼네요. 요거 이제 머리 빡빡 깎았을 땐가 보다. 머리를 길렀을 땐가 봐. 미치게 생겼네요. 23살이니까 뭐, 애기지. 아니, 이목구비가 어, 똘망똘망하니 가서. 강아지랑도 사진 찍은 게 있었나 보네. 택배하는 거야, 택배. 택배. 배로 운반. 그 배에다 뭐 실어다 날르는 거죠. 그렇죠? 택배지 뭐. 근데 이제 컨테이너 선박이 있고, 얘는 이제 뭐냐면 화물이 주로 이제 뭐
석탄이나 곡물이나 화학물, 독극물들, 좀 위험스러운 거 이런 거를 이제 실어서 나르는 건데, 어, 잘생겼네. 이렇게 이제 사진 찍은 거를 혼자분보다 나으신데요. 저보다 잘생겨야죠, 뭐. 이렇게 이제, 그 제가 이제 예전에 보냈던 거, 이제 집으로 연락이 오잖아요, 집으로. 예. 집으로 연락 오는데, 얘는 이제 나가 있으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 오는 거 있으면 제가 이제 연락 받아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야. 승차권도 보내줬어요. 여름철에,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예. 얘는 포항에 살고 있는데, 말이 사는 거지, 집만 얻어놓고 그냥 빈집만 있었지. 근데 비가 많이 왔었으니까 추석 때 내려가서 이제 집 청소해주고 오느라고 그랬더니 승차권을 보내왔어요. 음. 그러니까는 이제 집에 이렇게 보이스톡, 예. 그러니까 주로 외국으로 많이 나가니까는 이제 인터넷이 되면 이제 보이스톡으로 하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카카오톡을 자주 써요. 자주 쓸 수밖에 없잖아. 이제 나가 있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 식구들도 있지만은, 여기 이제 동료 선생님도 있고, 이 지역에 이제 지역구 의원도 있고, 저희 형제들도 있고, 여기 이제 우리 담당 선생님도 계시고, 저희 이제 큰 조카가 애를 낳았어요. 저한테는 이제 이놈이 저한테 이제 할아버지 그렇게 했지. 아유, 귀여워.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이제 뭐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나 봐요. 이게 누구야? 전 모르겠는데 사위인가? 우리 조카가 이제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하는데 아까 그 사진인가 봐요. 하여튼 뭐 제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애들 임모라든지 뭐 우리 큰애 따님이. 딸내미 이쁜 애고 예쁘셨네. 이거 뭐야? 뭐 모르는 게 이렇게 하도 많아서 건축 설계를 하는 놈이라 뭐 강아지를 또 많이 찍어놨네. 졸업식 때 사진이었는데 그런 것 같아. 하여튼 뭐 이거는 이제 저고 이렇게 사진들 많이 올려놓으시잖아 이렇게. 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제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저쪽 동네로 넘어가려면 큰 도로로 나가든지 아니면 구름다리라고 하는 고속도로 위에 있는 이제
그래서 이제 지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하로 고속도로를 다 뚫으려고. 그래야 이제 동네가 발전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이제 공원이에요, 공원. 옛날 그 수도 정수장, 그걸 공원화 시켰는데, 그 아까 그 구름다리 위에서 이쪽이 이제 인천 방향. 아, 인천 방향이고, 진짜 가을 하늘이네요. 아, 그 날씨가 좋아서 이제 찍어 본 건데, 네. 예. 요 오른쪽에 여기 이렇게 건물 쳐놓은 거는 뭐냐면 야구장. 야구장이에요. 여기 좀 안 보이는데, 요쪽, 여기, 요쪽이 잘 안 보이지만 국립과학수연구소예요. 예, 밤 되면 거기 불 켜져 있으면 이제 뭐, 사건 나면 이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국립과학수연구소에서 뭐 하고, 아, 예. 으시시한 동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 하시는 거지 뭐. 여기 이제 제 이제 아는 사람들 연락처 쭉 등록해 놓은 건데,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보려 그래요. 교재는 어디냐면은 116쪽. 116쪽이? 예, 교재 116쪽에 가시면은 여기 카카오톡에 왼 오른쪽 꼭대기에 보면 톱니바퀴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톱니바퀴 그림. 요거 한번 눌러 보시라는 거지. 우리 카톡으로 문자가 오면 카톡 그러죠. 예. 그러니까 깨똑 그런다 그래. 깨똑. 되게 시끄러워. 친구가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 꼭 눌러가지고 그 알림 해제, 카톡거리는 거 하지 말라고 알림 해제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 오른쪽 누르면 꼭 눌러보면 핸드폰을 이렇게 꼭 누르면 알림 끄기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연락이 오면 카톡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상관없는데 회의 중이나 수업 중에 카톡 그러면 시끄럽거든. 그래서 오른쪽 버튼 꾹 눌러, 그냥 버튼 꾹 눌러서 알림 끄기. 이거 누르면 이제 카톡 거리진 않지. 그거 톱니바퀴 눌렀더니 편집 정렬 전체 설정밖에 안 나오는데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 대화방을 꾹 누르면 알림 끄기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고, 저 왼 위에 있는 요 톱니바퀴 그림 누르면 세 가지가 있죠. 네. 편집, 정렬, 전체 설정. 그 전체 설정을 눌러 보시면 카카오 계정, 네. 개인 보안, 친구, 알림 이런 거 있다. 알림을 눌러 보시면 메시지 알림을 소리로 알려줄 거냐, 그때 카톡으로 알려줄 거냐, 카톡을 할 거냐, 카톡아 뿅 이걸 할 거냐, 뭐해 이런 걸 할 거냐, 뭐해 뭐 사랑해 이런 거 꼰대, 이거는 야 메시지 왔어요 뭐 이런 거, 이런 이제 음성으로 나오는데 이런 거로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소리를 안 할 거다 그러면 카톡하고 소리가 안 나오고 대신에 진동으로 할 거냐, 진동. 진동도 안 할 거다. 진동으로 와야 뭐 두루룩 하면 뭐가 왔나 보다 하고 아는 거죠. 그렇죠? 진동도 종류가 있어요. 짧게, 길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으로 할 건지 뭐 이런 거. 화면은 어떻게 할 거냐? 화면. 뭐 통화 기능 이런 것도 있어요. 통화 기능. 알림을
소리로 하게 되면 카톡 이런 거 보는데 그 소리도 카톡 무슨 분 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카카오톡 뭐 이런 걸 할 건지 그냥 카톡 이렇게 할 건지 어떤 걸 할지는 우리가 정하는 건데 음, 알림 표시도 알림이 오게 되면 항상 받을 건지 내가 화면을 켰을 때 보이게 할 건지 알림이 오든 말든 신경 안 쓰게 할 건지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난 집에서 있으면 되니까 그냥 뭐 카톡이 소리가 나든 상관없지만 근무 시간에 카톡 소리 오면 직장에서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은 핸드폰 갖고 수업 못 하죠. 핸드폰 받나 봐나? 어떻게 하나? 대학생들이야 핸드폰들 자기가 들고 수업 시간에 참여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교수님 한참 설명하는데 카톡 그러면 시끄럽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핸드폰 자체를 진동 모드로 놔도 되고,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전화 벨소리도 바꿀 수가 있고, 카톡 알림음도 바꿀 수가 있고, 뭐 그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음. 전 공지사항에 뭐가 하나 와 있네. 이거. 그러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과문. 결국엔 대표가 사표 냈잖아요. 그렇죠? 음. 이 카카오톡이라는 게 한 5명이나 한 10명밖에 안 쓴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전 국민 웬만하면 핸드폰 쓰는 사람 대부분 다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폴더폰 있잖아요. 폴더폰. 폴더폰에도 카톡이 깔려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 보니까 이거 뭐 업데이트 기능이 있다 그러네. 업데이트 안내 이런 거. 아, 예약도 할 수가 있나 보지? 메시지를 예약을 할 수가 있나 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것들이 뭐 봐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실험실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선생님 저는 봐도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는 만큼 알게 되거든. 근데 봤는데 모르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나 성격 따라서 궁금한 거를 또 못 찾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인터넷상에 찾아보겠지. 이 기능이 뭔지 저 기능이 뭔지. 뭐 그런 거니까 요거 톱니바퀴 그림 눌러서 편집을 누르면 이런 거 대화방들이 있는데 대화방의 위치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 저와 대화를 하는 거를 제일 위로 올려놨어. 저와 대화를 하는 거를 저와의 대화 이런 거는 이제 개인과의 대화인데 이거 이제 저기 보이시핑 그거 차단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 피싱이요? 예. 아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편집을 눌렀을 때 요거를 제가 이제 위치를 좀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서 옮기면 근데 요거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어떤 건 안 움직이는 게 있어요. 여기 줄이 3개 쳐져 있는 거 이렇게 누르면 움직여지는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이제 즐겨찾기를 안 했어요. 그렇지. 즐겨찾기. 즐겨찾기 해제, 즐겨찾기, 상단 고정, 상단에 고정하는 게 있어요. 상단에 고정. 채팅방을 상단에 고정하는 건데
고정 해제, 고정 해제, 고정 해제하고 제가 자주 쓰는 거로 좀 고정을 좀 해놓으려고 그래. 고정. 응? 왜 안 돼? 상단 고정. 그렇지. 우리 만화님하고 대화 나누는 거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게 뭐야? 은행에서 뭐를 이렇게 알림톡이 왔다 그러는데 은행이 몇 시까지 근무를 하죠? 4시 반까지인가? 은행 3시요. 3시? 예. 그럼 수업 끝나면 우리 4시잖아요. 그럼 가도 안 되겠네. 여기 길 건너편인데 제일은행. 그 얘기 이거 은행이 온라인으로 뭐를 이렇게 처리하려면 어려워. 어쩔 때는. 그 상단 고정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상단 고정하는 거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얘를 꾹 눌러서 그 톱니바퀴를 우리가 이제 채팅방이 있잖아. 채팅방. 네? 채팅방. 대화 나누는 방이 있잖아. 대화 나누는 방이 있잖아. 이거를 꾹 누르면 상단 고정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보세요. 나는 여기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 그러면 대화방을 꾹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떠. 즐겨찾기 추가할 건지 상단 고정할 건지 이런 게 있는데 상단 고정을 하겠다 그러면 그 맨 위에 하나 둘셋네 개 있는 중에서 몇 번째 걸 눌러야 돼요? 아니 이거 4개 위에 있는 아이콘 말고 네. 채팅 대화방 채팅 대화방. 우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밑에 이거 사람 얼굴 말고 요거 두 번째 거 아, 네. 이걸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대화 나누는 게 나오잖아요. 대화 나누는 거. 그렇죠. 대화 나누시는 거 있잖아. 이 사람 저 사람들하고 대화 나눈 거. 네. 이거를 꾹 누르다 보면 이렇게 즐겨찾기 추가, 채팅방 상단 고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안 되네. 이거요? 다시 보세요. 카카오톡을 제가 실행했잖아요. 그럼 카카오톡 화면이 여기 친구들 목록이 있죠. 목록. 제일 밑에 보시면 카카오톡의 제일 밑에 화면. 네, 네. 그 밑에 화면을 보시면은 사람 얼굴 그려져 있는 게 대화 이제 목록들이지. 친구들 목록들.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이렇게 까만 거. 그거 누르면 하얗게 되잖아요. 네. 이게 대화 나누는 거잖아. 대화 나누는 거. 하얗게 안 되는데요? 어? 저는 하얗게 안 돼요. 자, 이렇게 누르면 상단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단 고정을 누르면 예. 5개까지만 돼. 아, 스마트폰에서는 상단 고정이 5개까지만 되고 얘를 컴퓨터에서 설치하면 10개까지 고정이 돼. 그러면 보세요. 그거 하면요?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단 고정된 게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돼 있거든. 근데 이거 순서. 5개 순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럴 때 저 꼭대기 톱니바퀴 그림 눌러서 편집 톱니바퀴 그림 눌러서 편집을 누르고 그럼 이렇게 줄 3개 쳐져 있는 게 5개가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손을 이렇게 끌어다 옮기면 여기 줄 3개 쳐져 움직이면 위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와 대화를 나누는 제 대화방. 두 번째는 만화님하고 나누는 대화방. 하나는 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대화방. 그래서 주로 자주 보는 것들만 5개를 위에다 올려놓은 거지. 특별한 건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자주 가는 데를 거기다 등록을 해놓는 거지.
왜냐면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아주 제일 마지막에 대화 나눈 게 여기 있거든. 어디가 있어?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눴던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워크넷에서 뭐 띠디 카톡이 오면 가장 최근에 온 거잖아요. 그럼 얘가 제일 위로 올라가거든, 알아서. 그런데 아까 제가 상단에 고정시킨 거 5개만큼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밑으로 이제 최신 게 위에 올라오고, 컴퓨터는 항상 그렇죠. 이제 가장 마지막에 실행된 거, 최근에 실행된 게 위에 나타나게끔 이렇게 보통 확인을 해주니까. 그 톱니바퀴 그림에 들어가서 정렬은 뭐냐면 최신 순서대로 할 거냐, 안 읽은 거 순서대로 할 거냐, 즐겨찾기 순서대로 할 거냐. 근데 우린 최신 순으로 아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즐겨찾기를 해놓으면 즐겨찾기 뭔지 아시겠어요? 나는 요 대화방이 즐겨찾기에 추가 그러면 그래도 난 자주 얘를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지. 상단에 고정하는 기능도 있지만 즐겨찾기. 예. 저희 동네에 소주집이 하나 있어요. 맥주집이 있는데 그 술집 이름이 즐겨찾기야. 컴퓨터를 좀 아는 사람이 술집 이름을 정해놓은 것 같아.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이 이제 핸드폰에 들어있는데, 이제 카톡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카톡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점 있죠. 점점점. 여러분 세 번째 있는 거 동글뱅이가 뭐예요? 카톡의 제일 밑에 화면에 보면 동글뱅이가 위아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눌러보시면 이게 뉴스일 거예요. 뉴스. 저 핸드폰에는 음. 거기서 기록 이게 뭐야? 반찬 보내주려고 집 주소 아는 아버지가 딸 몰래 버린 일? 비밀 채팅, 오픈 채팅 나오는데. 뉴스가 있어서 이 뉴스를 이렇게 이제 지금 그 핑크뮬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꽃. 예. 이것이 또 인기가 많아서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우리나라도 많이 심어놨나 봐요. 산책이 좋다고. 근데 반 이상은 광고야. 혹시 이거 잘 보세요. 휴면계좌 통합조회. 이렇게 광고들 중에 보면 이런 게 있길래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통장을 예전에 사용하던 통장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래를 안 해서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휴면 계좌라고 검색하시면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보험금도 이제 만기가 돼서 못 찾은 보험금도 제법 있나 봐요. 전 뭐 보험으로 가입한 게 없으니까 없는데
이제 계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건 이제 통장만 있어, 통장만. 돈은 한 푼도 안 들어있는데 통장만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검색을 하면은 어느 통장에, 어느 은행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다. 뭐 200원, 500원, 300원 있다. 의외로 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또, 찾는 기능도 있고 그렇대요. 휴면 계좌. 그걸 어떻게 들어갈까요? 이거는요, 여기에서, 요 꼭대기에서 이렇게 요거 눌러가지고 휴면 계좌를 검색해도 돼요. 휴면 계좌 이렇게 검색해도 돼. 거기다 쓰라고요? 검색해도 되고, 인터넷상에서 찾으셔도 돼, 인터넷상에서. 굳이 카톡에 안 하셔도. 근데 저는 검색한 게 아니라, 카톡에 있는 기사거리를 보다가 보니까, 광고가 나와서, 한번 본 것 뿐이에요. 혹시 그런 문자 받아보셨어요? 엄마, 나 핸드폰 고장나서 친구 핸드폰으로 카톡 보내는 거야. 뭐 이런 거. 네, 저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거 찾아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답장도 하지 마시고, 전화도 걸지 마시고. 저도 이제 그런 걸 여러 번 받아봤는데,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큰애는 집에서 바로 옆에 같이 텔레비전 보고 있었길래 왔길래, 야, 너 핸드폰 고장났대 했더니 아빠 무슨 얘기야? 그러면, 아, 얘가 아니면 작은 애인데 작은 애가 항해사라 그랬잖아, 아까요. 항해사가 어디 뭐 핸드폰 고치러 어디 서비스 센터를 가? 배 타고 있는 애가? 그런 게 많이 와요. 그리고 당신 아들을 지금 인질로 잡고 있다. 뭐 얼마를 보내라. 처음에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그럴 때는 방법이 하나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면 된대요. 당황하게 되니까. 당황하죠. 그렇죠. 그때 전화를 끊었어. 그랬더니 좀 이따 문 열고 들어오면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애가 들어오더라고. 그 다음날도 전화가 왔어. 당신 아들을 납치했는데 옆에 자고 있는 애는 누구지 그럼? 옆에 우리 작은 애가 자고 있었는데 그 자는 애 깨웠어. 야, 너 납치당했다며. 그때 애가 자다 말고 웃더라고. 이상한 전화 받았지? 그러더라고 애가. 애들도 알아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그 시골에 어르신들은 당신 아들이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 얼마를 빨리 보내야 된다. 그럼 시골에 이제 어르신들은 농협에 가면 자기 통장에 돈 제법 있거든. 그럼 은행 직원이 알아. 이 노인네가 갑자기 몇 천만 원을 인출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 낌새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은행 그 창구에는요, 발로 비상벨 누르는 기능이 있대요. 은행의 직원들이. 전화 걸 수는 없잖아. 거기 경찰서하고 전화를 걸 수 없으니까는 발로 이렇게 안 보이니까 벨을 누르면 경찰이 오나 봐. 어디 있어요 그런 벨이? 은행에 이제 누가 이제 돈을 찾으러 왔는데 뭐 행설수사라면서 돈이 빨리 찾아달라 몇 천만 원을. 그러면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 그러면 직원들이 하도 많이 그런 상황을 아니까 비상벨을 눌러주나 봐요. 그럼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거 있네요. 카카오 TV. 카카오 TV는 그 유튜브랑 비슷한 거예요. 코로나19 오늘 35,924명 확진 환자, 사망이 31명. 뭐 아우, 언제 끝날래나 이거 큰일 났네. 백신 이제 4차 접종이 남은 거죠? 그렇죠. 4차 접종까지 다 하셨어요? 전 3차 접종까지만 하고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4차가 A, B 뭐
4차 뭐 새로 나온 신제품이라고 본대요. 그래가지고 맞았어요. 근데 4차 맞아도 그거 맞아야 된다더라고요. 그 중요한 거는 마스크 쓰고 집에 오면 손 소독하고. 전 집에 들어가면 애엄마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일단 알코올을 쫙 뿌려요. 그럼 핸드폰 다 내놔야 돼. 그러면 다 알코올로 닦아요. 소독을 해.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손 소독하고 이제 옷 갈아입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샤워 다시 하고. 아이고. 안 그러면 화장실 밖으로 못 나와. 아,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유 귀찮다 그러면 누구는 좋아서 하는 거냐고 말이야.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뭐라 그래 거기다 대고. 고마운 거지. 그렇게 해주면 고마운 거지. 고마운 거지. 음. 영종도가 또 볼만한가 보지. 여기 또 이런 거 있네. 여기 뷰에 가보니까 발견이라고 해서 예. 오늘 뭐 볼까라고 했더니 억새. 하늘공원이 억새가 좀 제법 좋았는데 하늘공원 요즘 갈 수 있습니까? 네, 가는 것 같아요. 만약 가던데요? 예전엔 저기 어디야 산정호수 위에 산정호수 있는데 거기 가서 억새 보고 했었는데 별거 다 많아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카톡에 와서 친구랑 대화 나누다가 여기 뷰를 들어오면 뉴스를 본단 말이야. 뉴스를 보다가 이게 뭐야? 죽음의 열매래. 이게 죽음의 열매. 국내 100톤 넘게 들어왔대. 5년 동안. 이게 구강암을 유발한다네.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재로 분류가 돼서 들어왔다는데 껌처럼 씹는 사람도 있다고. 이게 뭐길래 구강암을 유발한다 그러는데 발암물질로 등록했대. 근데 한약재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는 또 약처럼 쓰기 위해서 수입했다 그러면 또 할 말 없다 그러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난리가 났나 보지. 하여튼 간에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광고들이 있잖아요. 광고들. 이런 거 있네. 이게 뭐야? 영하 21도의 온도에서 인간의 아기를 품어 살린 유기견의 모성애. 2살배기 아이를 끌어안 채로 유기견인데 아이를 살리겠다는. 이게 어디야?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야 이게. 아이가 우니까 쫓아가서 껴안았다는데 강아지가. 눈 저렇게 멀리 갔네. 우리나라 아닌 거 아닙니까? 그 아이를 유기한 엄마도 문제다. 그 추운 데를 어디다 내버린 거잖아.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볼만한 게 좀 있거든.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그 국립공원에서 담배 피다 걸리면 이제 번쩍게 30만 원. 도봉산, 북한산이 국립공원이잖아요.
도토리알 주문에 늦다가 걸리면 30만 원. 관악산은 국립공원이 아니거든요. 도립공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수영장을 만들어 놨잖아. 풀장을. 그러니까는 그냥 수영복거나 애들이 헐거벗거더라 놀기도 하는데, 국립공원에서는 발을 담궜다 그러면 30만 원이래요. 과태료가. 손은 씻어도 되는데 발을 담그면 30만 원이래. 어제 제가 읽은 뉴스 중에서 깜짝 놀랐던 뉴스는 뭐냐면, 뭐 65년간 씻지를 않았대. 94세 노인네가 돌아가셨대. 인도가 어딘가.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하도 들어오니까 길거리에서 자고 그냥 음식물도 온전한 걸 먹는 게 아니라 이상한 걸 먹고 그러나 봐.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씻겨놨더니만 끙끙 앓더래. 아프더래. 하여튼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씻고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사셨는데, 그래 돌아가신 거야? 60여 년을 안 씻었는데도 90몇 세까지 사신 거 보면 그것도 참. 일반 동네에서는 쫓겨나겠지 뭐. 더러워서 쫓겨나겠지. 하여튼 뭐 이런 사례 저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카톡이나 또는 뉴스라는 앱이 있잖아. 뉴스. 구글에 있는 뉴스를 같은 걸 보면은 그런 재미난 이야기, 재미난 건 아닌데 얘들 또 이상한 짓거리 했다. 북한 동해로 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대네. 이게 뭐야? 신협이 연 10%짜리 적금 떴대. 가끔씩 저러네. 왜냐면 요즘 돈이 모자라나 봐. 금융권도. 꼭두 새벽에 오픈런? 오픈런이라니까 뛰어가서 줄 서는 거잖아. 아, 이제 드디어 이 양반이 회장이 됐구나. 삼성 부회장으로만 있다가. 국가대표 선수였죠? 승마. 매일경제라고 저는 안 나오는데요. 뭘 눌러야 매일경제가 나와요? 아, 이거는요, 뉴스를 둔 거예요. 뉴스.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뉴스라는 앱을 깔면 뉴스만 전문적으로 보여주는 앱이에요. 이거는요. 이런 것처럼 카카오에도 뉴스가, 아까 뷰라고 하는 게 뉴스고, 네이버에도 있잖아요. 네이버에도 뉴스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뉴스는 어디 가든지 다 있어요. 뉴스가 있는 이유는 뉴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광고들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이야기, 뭐 누가 바람이 안 나느니, 이혼을 했느니, 뭐 이런 거. 카카오톡에 이제 뷰라고 하는 기능을 설명하다가 제가 이제 잠깐 다른 앱을 좀 찾아봤는데,
카카오톡 뒤에 보니까 좀 이게 나왔어요. 용산 도넛 맛집? 서울 3대 도넛이라는데, 용산 아이파크몰에 생긴 도넛 맛집이라는데, 아이파크몰이 어디지? 용산역 있는데, 아니에요. 극장 있고. 그치, 이런데 큰 쇼핑몰에 가면 이제 극장도 있고 뭐도 있겠는데, 여기 같은데요? 어, 2,900원에서 5,000원대로 도넛가 이렇게 비싸? 어릴 적에 이제 엄마가 해주셨던 도넛 맛은 기억을 하는데, 요거, 가운데 구멍 뚫린 거, 요거 집에 이제 그, 주전자 뚜껑처럼 생긴 거 있어갖고 집에서 저거로 통통 뚫어가지고 어머님이 해주셨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파는 게 더 맛있지. 음. 이렇게 뭐, 재미난 게 뭐냐면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이게 한 번만 먹어보지 않았다는 거 두 번 이상 먹었다는 건데 그만큼 맛있다는 얘기겠던데 어디 유명하다고 해서 가면 별로. 어디 맛집이라고 해서 가봤어. 막 일찌감치 막 차를 타고 가서 줄 서서 줄을 서볼까 했는데 줄 서는 것도 없이 사람은 없다고 텅텅 비었더라고. 맛도 없고. 대부분 기사식당이 맛있더라고. 기사식당들이. 택시 기사님들이 차가 있다 보니까 차를 타고 먼 곳에라도 와서 드시고 가신다고 맛있게 하신대. 저희 동네는 기사식당도 맛이 없어. 이런 거 있다, 여기 지금. 석천호수? 석천호수 얘기가 나오네. 이게 어디야? 아시아 최대 규모? 봉화마을? 봉화, 경북. 백두대간 수목원? 서강고택에서 하룻밤 자고 청암정 석천계곡 백두대간 수목원. 오우, 크네 규모가. 예약하고 갈까요? 웬만한 데는 다 예약제라 하루에 4명만 이렇게 딱 제한해가지고 딱딱하고 그냥 일반으로 가면 안 들여보내시더라고요. 광릉 순복원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순복원이래요.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는데 이런 순복원 가면 좋지. 수목원도 인원 제한해요. 아무나. 놀래라. 나 호랑이가 일렸더니 호랑이 모양인가 보다. 세 머리가 방사되어 살고 있다고 호랑이가? 수목원에요? 수목원에 세 마리가 방사되어 있다고 하는데 진짜 호랑이가 방사된 건 아침고요 수목원이나 이런 데는 가봤는데 정선에 가면 정선에 거기 이제 뭐 수목원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데 여러 군데 있어서 가끔씩은 예전에 다녔었어요. 저희는 이제 휴가하고 우리 수업하고 겹치니까 휴가를 못 다닌 지가 꽤 오래됐는데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 좀 다녀보려고 그러는데 예전에 승부역은 갔다 왔다. 승부역. 그 지금 여행 사이트는 어디를 눌러야 돼요?
이거요. 네. 이 안에 그 카톡에 있는 그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기사거리가 있어서 눌러본 거예요, 제가요. 나 여기에 목록이 돼 있는 줄 알고 안만 찾아도 그게 없네. 하다 보니까 나왔더라. 예전에 승부역 가는 코스가 있어서 한번 타고 갔는데 승부역에 내리니까 1시간 반 정도 자유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기차역이 승부역이래요. 그 승부역에 내리면은 거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운영하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걸리도 한 잔씩 팔기도 하고, 근데 거기 할머니들이 곡물을 팔아요. 곡물을, 쌀, 보리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이 재배해서 파는 거니까 이제 쭈그려 앉아가지고 얼마냐고 이제 흥정을 붙이다가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 농사 지려면 했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아들내가 다 서울에서 보내줘. 힘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콩이고 보리고 이런 거를 도심에 있는 자녀들이 보내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거 갖고 나가서 파는 거야. 그 말씀을 안 하셔야지. 그 두 번 다시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그죠? 응. 아니 근데 지금 승부역이 어디 지역에 있는 거예요? 아까 거기 그 어디야 이게 동화요? 봉화 단풍여행 그 코스 안에 쭉 지나가다 보니까 승부역 얘기가 나오네. 나는 못 찾았어요. 분천역 트레킹이라고 해서 거기에 승부역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시는지 내가 농사진 거예요 해야 팔지. 그래야 장사가 될 텐데 그 할머니도 정직하신 거지. 어. 아유, 이 여기 집성촌에서 예전에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 적이 있는데, 전주 한옥마을은 예전부터는 한옥이 아니라 다 그렇게 공사를 했잖아요. 만든 거죠. 에휴, 볼 거 없어. 하여튼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살펴봤고요. 우리 교재 116쪽과 117쪽에 보면 그 설정하는 과정에서 알림음이라든지 벨소리 같은 거를 끄고 켜는 방법,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예. 124쪽으로 가볼게요. 124쪽. 여기 4쪽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하철 노선에 관한 얘기가 거기 나와요. 여러분들 지하철 노선도나 이런 거 어떻게 확인해요? 핸드폰을 찾아서는 안 가봤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하철, 버스 이런 거를 이제 편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해요. 우리 알고 있는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에 가시면
여기 상단에 보면 이렇게 지도라고 있어요. 지도. 네이버. 컴퓨터에서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먼저 컴퓨터로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가서 지도를 가보면 이렇게 그 외국인이라고 대한 외국인이라는 그 예능 코너가 있어요. MBC인가 어디 방송에서 하는 거기에 요 네이버 지도 홈 여기 지도 홈에 있는 요 글자를 찾는 것도 시작 그 문제 나오더라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네이버에 가면 제가 지도라는 데를 갈 건데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어디를 갈 건가 한번 찾아볼게요. 광화문역을 찾으려고 그래. 광화문역. 광화문역이 교보문고 있죠? 광화문고 교보문고라고 한번 가보려고 제가 눌러볼게요. 이렇게. 거기 도착하려고 그래. 도착. 어디서 출발할 거냐 이거죠. 어디에서. 저는 제가 이름으로 로그인했기 때문에 저희 집이 주소가 등록되어 있거든. 여기 중부에서 출발한다고 해볼게요. 제가 직장이 이제 중부라고 써 있으니까 중부에서 출발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마포역에서 타가지고 어디 간다고 쳐야 돼. 광화문역에서 내리라고 써 있네. 중부여성발전센터가 마포역 옆에 있으니까 마포역에서 15시 37분 마천행차를 타고 공덕방면을 가는 거를 타고 5개 정거장을 가면 공덕역, 애호개역, 충정로, 서대문역 출구 넘어가면 광화문역 내리는 문은 왼쪽이래. 교보문고 어떤 건지 어딘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교보문고. 여기 이제 나와 있어. 19분. 아니면 가든 호텔에 가서 600번 버스를 타고 광화문 정류장에서 내려도 된대. 네이버에 가서 길 찾기. 이거 지도.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 인터넷으로 들어가요? 컴퓨터. 핸드폰 말고. 여기요? 자, 예를 들면, 여기를 가고 싶어. 어디냐. 아침고요 수목원을 가보자. 아침고요 수목원을 가보자 이거지. 아침고요 수목원을 가겠다고 제가 검색을 했어요. 여기 도착하겠다고 했어. 아침고요 수목원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에 있어요. 제가 요 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제 출생지가. 아침고요 수목원 산 하나 건너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디서 출발할 거냐? 여기. 여기서 출발하고 해보자 이거죠. 여기에서. 그랬더니 길이 뭐가 나오냐 보자 이거 이제 여기 나오네. 용산역에서 청평역에 가가지고 마포역에 가서 7016번 버스를 타고 원효로 2가 사거리 하차를 해서 용산역에 도착하래. 용산역에서 이제 ITX 기차를 타고 청평역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대요. 2시간 45분. 이건 뭐지? 5호선 타고 김포공항 정류소에 가서 이것도 뭐야? 청평터미널에 도착해서 이거 뭐지? 뭐를 타고 가라는 거야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자동차로 간다 그러면 여기 자동차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몽산역 청평역에서 가서 청평역에서 어떻게 가는지 제가 얼굴에 그림이 떠오르거든요. 청평역에서 내려서 청평터미널까지 금방 걸어가요. 거기 가면 이제 그 아침고요 술 먹으러 가는 버스가 있거든. 아침고요 술 먹은 한 번쯤은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면은 여름철에 그 호박국수? 국수를 삶으면 국수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이 그 호박 안에 있는 내용물이 국수처럼 이렇게 면발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호박이 맛은 없어. 그러면 방문 안내를 들어가 봐야 되나요? 그렇죠. 경로 안내를 봐야지. 그러니까 자동차로 가는 방법이 있고 걸어서 가기는 그렇지. 자동차로 가면 1시간 56분. 강변북로로 가서 여기서 가면 토덕로 방면으로 좌회전, 마포대교 입구에서 강변북로 방면을 우회전 해가지고 한남대교에서 쭉 가서 성수대교에서 어쩌고 저쩌고 양평공園우회전. 서울에서도 자동차에서 내비가 알려주는 대로 가면 되지 뭐. 그렇잖아. 청춘역철 있는데요. 일동 현리 방면은 오른쪽 하차 방향으로 가다가 좌회전 가다가 왼쪽 방향 우회전. 이렇게 하면 몰라. 이렇게 하면 모르고 핸드폰에 내비 있잖아요. 핸드폰에 내비. 그거를 가다 보면 알려주고 핸드폰 자체에도 내비가 있으니까 그거를 찍고 가면 되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마포에서 출발하면 2시간 이내에 도착한다네. 택시로 가면 72,000원. 74,000원. 통행료는 없고 연료비가 한 12,000원 정도 드나 봐. 근데 택시 타고 여기까지 갈 사람이 있을래나? 택시가 가줄래나? 버스는 대중교통으로 가는 거는 청량리에서 청평터미널 도착해갖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포 여기서 출발하는 거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아, 5호선 타고 김포공항 정류선 내리면 시외버스 타고 청평터미널 가는 게 있나 봐. 뭔가 했네 아까. 홍서울? 김포공항 정류소에. 옛날에는 그 어디지? 그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가는 거 그렇게 해서 갔었는데 요즘은 경춘선이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요. 다 지하철로 바뀌었잖아. 청평역도 자 핸드폰을 한번 볼게요. 핸드폰에 가보면 네이버 지도가 있는데 여기 가서 아침 고요 수목원을 검색할 거예요. 아침 고요 수목원 42km 떨어져 있다네. 자, 핸드폰으로 제가 보는 거 이제 핸드폰으로요.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시간도 다 나와 있네. 여기 핸드폰으로 가면은요 공덕역에 가서 경춘선 신내역에서 청평역으로 갈아타고 이렇게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6시 35분에 도착한대. 지금 출발하면 경의중앙선 타고 상봉역에 내려가서 거기서 청평역에 가서 가는 방법이 있고 한 3시간 거기까지요? 여기서 이제 가는데 한 3시간 정도고 요금은 3,600원.
예전에 이제 청량리역에서 이제 청평역에 내려가지고 예전에 거기서 살았었으니까 제가 어릴 적에 또 아버지가 예전에 거기서 근무하시던 데라서 아버지한테 여쭤봤더니 그럼 어디서 내리면 어디서 거기 뭐 터미널이 있으니까 금방 간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따라가 봤는데 기차에 가고 버스 터미널하고도 금방 가깝고요.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그 터미널 앞에 슈퍼가 큰 게 있는데 뭐 얼마 이상 금액의 물건을 사면 자기들이 태워줘. 아침고요 수목원까지. 아, 그럼 거기서 버스가 있어요? 또? 네, 버스가 있어요. 근데 핸드폰을 어떻게 찾아요? 핸드폰은 길찾기. 아, 길찾기. 그러면 여기 아침 고요 스모그는 척도 길찾기까지 쳐야 돼요? 여기 봅시다요. 네이버 지도. 아,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 저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지도 하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하실 거라면 네. 네이버를 가지 마시고 네이버 지도라는 앱을 다 별도로 설치하세요. 그게 편해요.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는 홈페이지를 가볼게요. 제가요. 이렇게 있어요. 자영을 오는 사람은 어떻게 오고 대중교통으로 오는 거 여기 보니까 가평시티 투어 시간표라는 것도 있더라고. 청평터미널 출발해서 아침고요 수목원 가는 게 10시 10분, 12시 10분 2시간 간격마다 있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시간표도 있고 대중교통으로 오는 방법은 청평터미널에 내려서 청평역에 도착해갖고 거기서 아침고요 수목원 오는 길이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금이 11,000원이에요. 버스가요? 아니 입장료가 수목원 들어간 입장료가 이건 뭐야? 가족동물원도 있나봐. 가족동물원 있어가지고 어른은 19,500원. 동물원도 생겼나봐요. 예전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동물원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동물원에 뭐가 있을래나? 뭐 사자 호랑이는 아닐 테고 기린 코끼리 이런 거 있는 건 아닐 테고 이런 양 뭐 이런 거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어른들은 볼 게 없겠어. 그렇죠? 아침고요 수목원은 개인이 여기 나오네. 한상경 교수라고 하는 한상경 교수가 이제 삼육대학교 원예학과 교수님이신데 여기 이제 산을 사가지고 개인이 여기를 개척한 거야. 예. 개인이 만든 거네요. 예. 여기 화자민들이 정착해서 염소를 키웠던 돌밭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거를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수목원이 된 거지.
95년도니까 뭐 그게 연수가 많이 됐네. 저는 아기 때 여기를 떠나왔으니까 태어나서 아기 때 태어나서 여기 이 동네는 기억을 못 해요. 예. 그래서 저희 형은 이 동네 여기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 전학을 갔고 가끔 듣고. 근데 여기는요 1년에 4번은 가야 된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시려면 1년에 최소 4번을 가야 되는데 제가 여름철에 한번 갔다가 고생한 적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는 길 쪽에 왼쪽이나 이렇게 보면 시냇물이 흘러. 거기는 절대로 발을 담그면 안 돼. 너무 시원해서 올라가기가 싫어. 그냥 발 담그고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배고프면 밥 사 먹고 내려오고 싶지 가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물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여기 유명한 영화들도 여기에서 영화도 촬영하고 뭐 그런 기억이 있어서 이 안에 숙소도 있을까요? 어? 숙소. 숲? 숙소. 숲? 펜션 같은 거. 펜션? 예. 아, 숙소들은 가는 길에 수목원 가는 길이 입구에서 여기 삼거리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한 3km 정도 걸어 올라가요. 예. 그 걸어 올라가는 길이 오른쪽이 다 숙소예요. 펜션들이에요. 아니 어딘 보면 그 수목원 안에 숙소가 있더라고요. 아, 수목원 안에 예. 수목원 안에 숙소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갔을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자. 여기 지금 이렇게 있어요. 정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침거리 수목원 입구가 여기 정류장이 주차장이 있고 한 여기 입구가 있고 그 입구 전에 가게들이 몇 개가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 지역 토착민들이고 그냥 어릴 적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여기 가게들이 되면 이제 저는 아버지 사진을 갖고 다녔어요. 오래 사신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는 아시는 분이 마침 계시더라고. 아버지가 이제 직업군인으로 여기서 계셨거든요.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동네에서 아픈 사람 생기면 다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지. 그럼 이제 부대로 직통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기 동네 어느 분도 아프시니까 그럼 이제 부대에서 아버지가 앰뷸런스 끌고 오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프신 분 태워서 부대로 이제 해서 이제 뭐 치료해 주시고 했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내려가는 길이 꽤 길어요. 그냥 걸어서 가기는 힘들고 저는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경운기가 가길래 좀 태워달라 그래서 경운기 타고 이제 털털거리면서 애들 태우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가는 길이 그렇게 뭐 아스팔트 깔려 있는 그런 길들은 아닌데 그냥 시골길이야. 시골길인데 제가 기억으로는 오른쪽으로 왼쪽에는 밭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펜션들. 한동안 펜션 공사 많이 했었어요. 저녁에는요 풀벌레 소리, 개구리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제가 묵었던데도 이제 펜션을 이제 새로 시작하는 동네였는데 낮에는 그 밭에 나가서 이제 일에 도와드리고 그래서 이제 호박 따고 오이 따고 뭐 이런 거. 그래 거기서 이제 전 부쳐 먹고 막걸리 사가지고 그래서 펜션에서 이제 후기 쓰는 게 있더라고 후기. 그래서 이제 후기를 써가지고 이제 1등이 돼가지고 1박권을 하나 더 얻어가지고 또 한 번 더 갔다 온 기억도 있는데 이 공원 안에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많이 있진 않았는데 식당도 하나 있었나 뭐 이런 거 있어 기억이 나는 거는 그리고는 여기에 클래스 하우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거기 무슨 뭐 이렇게
찻집 정도, 카페 같은 뭐 그런 정도만 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예. 이게 너무 커요, 사실은. 이 산도 넘어가야 되고 이렇게 크게 있는데, 사실 다 보기가 너무 어려워. 이거 다 보려 그러면 하루 동안 못 봐요, 힘들어서. 그리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구경을 해야 되잖아. 가을 되면 단풍도 봐야지, 겨울 되면 이제 눈 내린 것도 봐야지 하려니까 사계절 4번은 와야 돼.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외국으로만 가려고 해야 돼. 이렇게 돼 있구나. 아침고요 수목원하고 이쪽에 아침고요 동물원은 이쪽이 저 위로 올라가 있네. 전 지도를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지도를 꺼내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이제 우리 제가 학원에서 선생님 할 때 학생들하고 캠프를 가요. 여름철 되면. 그 텐트를 치고 이제 차를 끌고도 가지만 텐트를 치고 딱 이렇게 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고 해서 이제 어쩔결에 가긴 갔는데 길을 잘 모르겠어. 도로 표지판만 보이고 그래서 집에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아버지는 예전에 여기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제 이 동네 표지판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도무지 어딘지 길을 못 찾겠다. 그랬더니 혹시 검문소가 보이느냐 얘기를 하시길래 무슨 검문소가 있습니다 했더니 그 검문소에 가서 상황을 얘기하고 얘기를 해보면 군인들이 잘 알려줄 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검문소 가서 이제 여기 캠핑을 와는 학생들인데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검문소에 있는 군인들이 안내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아침고요 수목원 가는 길까지 이제 쭉 이제 오다가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주차장 큰 데 가서 이제 야영을 하고 아침 날 밝고 나서 이제 버스들이 다니는 걸 알고 이제 그거 타고 이제 아는 길로 왔었지. 아주 고생한 적도 있었어요. 또 길찾기에 들어가면 어디고 내가 가보지 않은 목적지를 거기다가 입력만 하면 다 나오나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에 가면 이 지도에다가 어디를 가고 싶은지 거기다 기록을 입력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겠다고 제가 해볼게요. 해운대 해수욕장 생뚱맞게 여기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이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해운대 해수욕장인데 여기 도착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마포 용광동에서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려면 이렇게 나와 있어. 서울역에 가서 부산역을 가는데 59,800원 2시간 28분 걸리고 부산역에서 1003번 버스를 타면 1,700원이래. 그러면 7시 54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 도착한대. 다음 서울에서 공항철도 타고 서울역에 가서 부산역에 내려서 1003번 버스를 타고 가면 3시간 57분 걸리고 뭐 이거나 같은 거겠네. 같은 서울역 부산역 가는 기차는 똑같은 것 같아. 2시간 28분 걸린다는 거 보니까는 KTX 같은 걸 타고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외국인이 한국어를 모르잖아요. 외국어 일본어를 변해주세요. 잠깐만요. 지금 이제 뒤에 선생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건 우리말로 나와 있는데 외국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알아볼 거냐 하는 건데 보통 여기에
언어를 뭐로 지정할 건지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좋은데 그 말은 없어요. 여기는요 지금요. 그러니까 보통 앱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외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모르니까 영어 버전을 쓰는 게 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네이버 지도도 영어 버전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말 앱을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영문 버전을 쓰든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 있대요.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 렌트카를 빌리잖아요. 그럼 내비가 나오잖아요. 내비. 그럼 내비가 영어로 안내를 할 거 아니야. 우리말 버전을 선택을 하면 우리말로 내비를 안내를 해준대.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유튜브에서. 어저께 TV에 보니까 호주에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를 보면 생뚱맞게 제가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을 검색해봤지만 다 나와요. 이런 게 웬만하면.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검색했던 것들이 그대로 또 여기 다 기록 나와 있거든. 맛집도 안 하는데. 포항 경주공항. 포항공항이 이제 포항 경주공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 작은 놈이 포항에서 사는데 포항을 갈 때는 KTX 타고 가요. 근데 올 때는 기차가 없어가지고 추석 때 이제 항공기를 타고 왔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 포항 경주공항 오다 보면 옛날에 그 갯마을 차차차? 갯마을 차차차라는 그 드라마 있었어요. 그 촬영지가 거기 있어. 근데 가보지는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제 포항 집에서 출발할 때 공항 어떻게 가는지 뭐 택시 기사님이 안내를 해주겠지. 공항이야 어느 정도 다 아실 테니까 동네 택시 기사님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기억이 있고요. 이제 모르는 동네 갈 때는 항상 찾아봐야지. 저는 마포에서 한 33, 여기도 이 동네에서 한 33년 살았었어요. 근데 이 동네 벗어나면 몰라. 지금 이사 간 동네도 한 이제 2006년에 갔으니까 한 7, 8년 살고 있는데 사는 동네 외에는 모르겠더라고, 길을. 그럼 거기서 길 찾기 가지고 이제 찾는 거지. 예. 부산 갈 때도 이거 찾아봤다, 부산. 이건 뭐냐면, 그 우리 막내가 이제 그 배가 고장이라서 조선소에 이제 수리를 맡겠다고 며칠을 있어야 된대요. 그때 이제 선장님이 허락을 해서 가족들 초대를 했어. 올 수 있는 가족들 와서 배를 한번 구경하시라고. 그게 이제 그 조선소를 가야 되니까 조선소 주소를 보내왔길래 이제 거기를 가려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걸 검색해 본 적이 있고 내비도 있어요. 내비. 대중교통으로 길 찾는 것도 있지만 내비게이션으로 동네를 찾아가지고 뭐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이제 설명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 있네. 내비. 안내 시작. 여기에서 마포 돼지갈비 돼지갈비 동네로 가서 그렇게 토종로 30길 106m 가래. 예,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내비를 이제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 강변북로 타고 이제 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길을 아는 사람이면 쭉쭉 가지만 모르는 사람은 길 못 찾거든. 이렇게 이 길찾기라는 기능이 네이버 지도에 보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거 여기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 버스, 카카오 티, 이건 택시.
UT라고 하는 우티라는 택시가 있어요. 카카오티는 카카오티 이제 계약 맺은 택시고 우티라는 택시도 있는데 이 우티는 뭐냐면 처음에 세 번은 50% 할인을 해줘. 50% 할인.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 25%인가 할인을 해줘요. 그럼 10,000원씩 주고 가던 길을 절반에 5,000원이면 가니까 탈만 하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티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카카오티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카카오티를 설치하세요. 그 택시 부르는 거요? 네, 택시 호출하는 거. 그거 어떻게 설치해요? 플레이스토어 아시죠? 플레이스토어가 뭔가? 네,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카카오티라는 거를 앱을 검색하시면 돼요. 이렇게 카카오티를 검색하시면 돼. UT도 검색해 보세요. 두 가지 다 설치해 보세요. 티가 없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카오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카카오티를 여러분이 설치하시면 여기다 썼는데요, 카카오티를. 카카오티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설정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설정은 다 해드렸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결제 수단을 아까 등록을 안 시켜드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결제하느냐면 여러분들은 택시를 호텔에서 타고 내리실 때 카드로 결제하시면 돼. 근데 저는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택시에서 내리면 자동 결제가 돼. 여기다 이제 신용카드를 이렇게 등록을 해놨단 말이야. 저는 등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예. 이제 어떻게 하냐면 택시를 호출한단 말이야. 택시를. 대리 택시를 부를 수도 있고 하여튼 택시를 호출하는데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 여기. 중부여성발전센터잖아요. 여기. 중부여성발전센터인데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출발할 거니까 중부여성발전센터까지 오라고 할 건지 아니면 그 입구에서 탈 건지 이렇게 움직이면 화살표가 움직이잖아. 화살표. 우림집이라는 게 우리 센터 앞에 나가면 갈비집이 있는 데예요. 그 앞인지 아니면 삼계공원 공원 있잖아요. 지금 쿵짝쿵짝 놀이하는데 그 공원 앞에서 탈 건지 이렇게 움직이면 화살표가 쫓아다니거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디를 갈 거냐? 집으로 갈 거다 이게 우리 집으로 갈 거다 이거죠. 어떤 택시를 호출할 거냐? 일본 택시를 호출해야지. 블랙 택시는 요금이 되게 비싸죠. 이거 고급이야. 그 모범인가? 그거. 일본 택시로 호출하겠다. 지금 호출하면 안 되겠죠. 집에 갈 거 아니니까. 호출하면은 제가 있는 동네, 아까 호출한 동네하고 이 택시, 카카오티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 기사들이 호출이 돼, 자동으로. 2분 거리, 3분 거리, 5분 거리, 10분 거리에 있는 택시들이 호출이 돼서 빈 택시가 있으면 자동으로 걸려. 택시가 잡히게 돼 있어. 이게 일반 택시 우리가 콜을 하면 택시 기사들이 내가 콜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자동이야. 자동으로 호출이 되면 내가 가야 돼요. 택시 기사가 의무로 와야 된대. 택시 기사가 내가 가야지 하고 호출 받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빈 택시가 있으면 무조건 걸리게 되면 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몇 분 후에 도착한다라고 연락이 오고 거의 다 왔어요 하고 문자로 와요. 그리고 도착할 쯤 되면 기사가 전화가 오더라고. 거의 다 오니까 준비하세요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아파트에서 호출해 놓고 짐 싸들고 전화 받으면 얘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이제 앞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타고 가는 거지. 그럼 이제 목적지가 제가 이제 아까 집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만약에 서울역을 갈 거다 그러면 서울역까지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서울역 호출한 사람이 맞구나 하고 확인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택시 기사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제 제가 손님이 내리고 나면 운행이 끝났으면 거기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산이 돼서 카드 요금이 결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 분은 카드 등록을 안 했으니까
거기서 자동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용카드로 결제라든지 현금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카카오 택시 이렇게 앱이 깔렸잖아요. 예. 이걸 부를 때는 호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카카오티에 가서 네. 카카오티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여러 개가 나와요. 이때 택시. 그래서 나는 우린쯤 앞에서 사겠다라고 이제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나오네. 어디로 갈까요? 그럼 만약에 난 포항역으로 가겠다. 그럼 포항까지 가려면 말도 안 하는 거겠지, 그렇지? 몸에 33만 1,100원 정도 된대. 못 가지. 5원 택시는 47만 5,900원이래. 일반 택시 블랙은 90만 원이야, 90만 원. 하여튼 이렇게 일반 택시를 호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건지 여러분이 지정하면 돼. 어디로 도착할 건지. 그럼 이제 호출을 하면 자동으로 콜을 해요. 기계가. 아까 우티도 똑같아요. 일단 호출하면은 취소가 안 돼요. OT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건지를 선택을 하면 돼, 먼저. 아니면 여기 가서, 여기에서 이제 찾아도 되는데, 어디로 가시나요? 여기 들어가서 내가 이제, 착한 가천 교복이 어디야? 아, 우리 여기 건물 안에 착한 가천 교복이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우리 센터 안에. 그래서 이 착한 가천 교복이 나왔는데, 만약에 중부 여성 발전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니면 지도에서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블랙은 17,000원, 블랙은 7,000원, 여기란 말이야. 지금 여기 일반 호출은 4,300원. 만약 여기서 좀 출발하겠다. 여기 우리 중부 여성 발전센터인데 여기가 나 여기서 출발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로 택시가 오겠죠. 만약에 청아 어린이집 여기 센터니까. 그러면 이제 직접 결제 택시, 뭐 우티 택시 여러 가지 있는데 할인을 좀 해줘요. 아까 15%뭐 이렇게 할인한다 그랬잖아요. 처음 타시는 분은 3번까지는 50% 할인을 해주고. 택시를 호출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빈 택시가 콜이 이제 돼서 연락이 된단 말이야. 지금 호출하면 벤티가 바로 배차돼요. 제가 저희 집 주소를 쳤어요. 네. 그런데 그냥 아무 오지 않는데요. 카카오티 같은 경우나 우티 같은 경우도 제가 해보니까는 편한 건 있어요. 길거리 나가서 택시 호출하려면 그것도 힘들잖아. 짐 싸들고 내려가고 이동하려면.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호출해 놓고 차량이 이제 출발한다라고 하면 몇 분 전 도착이다라고 확인하고 나면 그때 이제 캐리어 들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기사가 이제 예약 딱 돼 있는 펌벅거리면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차량 번호를 알려줘요. 서울 37에 뭐 소나타 뭐 이렇게 알려주거든. 택시기사 사진하고 얼굴하고 이름하고 알려주거든. 그럼 이제 그 택시 타고 이제 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카카오티에는 저는 택시만 해봤고요. 아까 여기 카카오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 대리도 있고, 대리. 그러니까 대리를 부르려니까 내 차량 번호를 넣어줘야지. 항공기도 예약하는 기능이 여기 있네요.
기차도 있고요. 근데 기차 이제 앱이 따로 있단 말이야. 여기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 코레일톡, 카카오맵, 카카오 내비,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 버스, 뭐 티맵, 네이버 지도, 카카오 티,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기차는 가입을 해야 돼요. 전 자동으로 이제 회원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야? 포항에서 서울 가는 거, 서울에서 포항 가는 거, 언제 출발할 건지, 몇 명 타고 갈 건지, 열차를 조회해 보면 이제 그 열차 요금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지금 이 시간부터는 다 매진됐대. 이 시간 이후로부터 매진됐으니까 못하고 이제 다음날, 만약에 내일 가는 거라고 한다면, 서울역에서 포항 가는 거니까 5시 5분서부터 쭉 있네. 2시간 한 15분이면 가네. 오메 53,600원? 제가 예전에 KTX 안 타고 천천히 가는 걸 탔었어요. 5시간인가를. 도착지에 내려갖고 죽는 줄 알았어. 하여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편하지. 천천히 싸도 싼 게 좋은 게 아니야. 너무 힘들었었어.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예. 오늘은 좀 땡겨가지고 지하철에 가는 것까지 좀 살펴봤는데 지하철 말고 버스 이런 것도 다음 시간에 좀 설명드리고 기차도 좀 마저 설명드리고 뭐 기차 뭐 지하철 할 것 없이 그런 거 이제 이제 차례를 보니까 버스 이용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거 다 묶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